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노인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치매에 걸린다. 한 500살 살면? 깜짝이야. 500이요? 그거는 no. 아, 노예요? 네. 아, 그럼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건 아니네요. About 10% population이라고 해요. 운동을 하게 되면 예. 혈관에 탄력이 아. 생기고, 그리고 혈류가 아. 원활하게 흐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근력도 또 중요하고요.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행동과 그리고 꿈도 건강하게 꾸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한 수 마스터즈 시리즈 건강 1편 문 활짝 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나 자신의 어떤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족들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 바로 치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 끝까지 여러분 꼭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정말 이 달라스의 대들보 든든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금방 아시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건강 주치 비탈리 헬스의 김혜영 원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닥터 감사드립니다. 김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여성 또 주치의로서 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여자 환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더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요? 막 별 얘기를 다 하게 되고 막 정말 사적인 얘기까지 다 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고, 오늘 이제 그렇지 않아도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한국 여자분께서 조금 부끄러우시다고 여성분을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필드에 여성끼리 교류해서 조금 더 편안한 부분이 많죠. 네. 사실은 굉장히 귀한 그런 인재시죠. 예, 교수님도 하셨고, 예, 그래서 굉장히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여성 주치의가 달라스에 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갑고, 예, 앞으로도 예, 큰 역할 계속 해 주시길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뉴스를 봤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약 72%가 증가를 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더라고요. 2020년에 53만 명 정도. 이게 이제 대한민국 수치입니다. 일단 2024년에 91만 명, 그리고 2025년에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97만 명.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 수 있는 건가? 이 전 국민의 어떤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은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나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건 치매 환자의 어떤 주위의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더 큰 문제고, 이제 지금 현재는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쵸. 인간의 그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점점 더 치매에 대한 위험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단순하고 모든 게 컨비니언하게 한 군데서 해결이 다 되고, 그리고 맛있는 건 또 좀 많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 700만 명 현재 기준 되고요. 한국에서 1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세계 인구는 57 million, 그러니까 5,700만 명이죠. 우와. 2050년도에 가서는 엄청나게 많은 파퓰레이션이 치매로 인해 고생할 거고, 거기에 수반된 가족들의 서퍼링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도움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치매는 정식 그 진단하는 프로토콜, 진단에 대한 방법들 이 아주 정형화된 게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참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퀴즈 형식으로 yes or no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문제 맞춰주시면 도움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노인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치매에 걸린다. 한 500살 살면? 깜짝이야. 500이요? 그거는 no. 아, 노예요? 네. 아, 그럼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건 아니네요. About 10% population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 나이 든 분들도 걸릴 수가 있어요. 치매 종류에 4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밀로이드 펩타이드 플라그라는 그 물질이 세포 밖에 끼어서
생기거나 아니면은 세포 안에서 타우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탱글 신경하고 엉켜서 돼 있는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예요. 그게 제일 많아요. 알츠하이머. 60%에서 70%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 조기 치매 환자들이 보통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이에 베리에이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어르신이 리스크가 올라가고 여성분들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루이 바리, 루이 소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파킨슨스 질환을 담당하는 그 에리어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관성 치매라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관련된 혹은 당뇨 관련된 그 질환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하면서 그 뇌에도 똑같이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위축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뇌세포가 문제가 생기게 될 거고 기억은 혹은 신경은 신경과 신경 사이에 전달을 하는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무슨 정말 저는 약간 제가 갑자기 무슨 의대생이 된 듯이 공부를 해야 될 것. 저는 치매하면 그냥 알츠하이머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치매도 여러 가지 어떤 발병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네. 공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정말 한 40대 이제 지나가면은 어머 나 오늘 가라지 문 열고 왔나 닫고 왔나 불 끄고 온 거 맞아? 진짜 그 건망증 없는 분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되게 많거든요. 치매는 건망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yes and no인데 yes. 다르다. 달라요? 건망증은 치매가 아니에요? 건망증도 치매의 일부 증상이긴 하지만 건망증 자체를 치매라고 부를 수는 없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치매라는 정의는 뇌 기능의 네. 전체 폐행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인지 기능의 저하와 거기다가 이제 행동까지 기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인데 그 세 단계로 보통 나누죠. 프리 클리니컬 해가지고 피 검사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유전 검사나 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환자는 아직 증상은 없어요. 기억력이나 그다음에 언어 능력, 그다음에 판단력 그런 모든 것까지 아우르는 그 치매라는 현상이 올 때까지는 보통 22년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 중간에 과정이 mild cognitive impairment이라 해가지고 인지 기능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클리닉에 오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캐나다 모카 테스트라는 것으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그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단순 기억력을 넘어서 환자가 직접 여기에 생각을 통해서 뭔가 행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가 한 좋은 그 바랄 사인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상당히 스탠다드하고 좋은 거니까 다른 클리닉에서도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별하는 방법이 내가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약속을 잡아서 어제 냉면을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 선생님 냉면 진짜 맛있었죠. 근데 내가 그랬나? 속으로 그러지만 네네 그러고 끊는단 말이야. 그거는 subjective cognitive impairment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화를 주셨어.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은 내가 그 자체를 까먹은 거야. 주관적인 걸 넘어서 그 모두가 알게 되는 조금 임페어먼이 좀 시작된 그런 정도라면은 조금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그죠. 남도 알 정도. 갑자기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아니 저는 막 그렇게 계란을 삶을 때마다 어쩜 그렇게 그걸 까먹는지 몇 번 태워 먹고 이제 우리 남편이 계란을 삶을 때는 나한테 말을 해라 이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까먹지. 그거 근데. 자체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 까먹어요 진짜. 그게 그 습관적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 너무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게 되면 앵자리가 빌드업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검사도 좀 하시고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치매는 유전이다. 유전이 많고요. 정말요? 네. 그럼 부모님이 치매였다면 나도. 네, 근데 꼭 유전인 건 아니죠. 집안에 유전자가 없어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제대로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그 치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게 사실 그 의사분들이 안 하시기도 하셨었고 보통 치매를 진단을 받을 때는 어떤 특정한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진단의 프로토콜도 없고 트리먼에 대한 프로토콜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 건망증이 심하시고 어르신이야. 그럼 치매 시작됐나 보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경내과에 리퍼럴 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게 신경내과를 가시게 되면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그동안 잊어먹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시거나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이제 치매인데 아니면 다 화나 가지고 그냥 아예 안 가 그래 버리거나 어머머. 그렇게 되는 거야. 와. 제가 참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재작년에 그 프로그램에 그 레지스터하고 시작을 한 게 리코드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왜냐하면 치매는 프라이머리 케어가 어느 정도 발을 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신경내과 의사만 rely on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안타에이징 말하자면 저희가 추구하는 에이징 프로토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갖고 시작을 했죠.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몸하고 사실 정신이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뭐 몸만 건강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좀 뭔가 그쵸. 조화롭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요. 아. ApoE4라는 특정한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마커 그래서 이제 저희 단백질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MRI 검사도 하거든요. MRI는 이제 뇌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특히 해마 쪽 기억을 저장하는 그 센터 예. 기억이 이루어지는 그 센터를 포커스를 해서 보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피 검사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기 부모님 그 유전자를 나한테 물려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하여튼 비탈리스에서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은 특히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곳이 없어요 이쪽에 사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분이 뭐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케어를 한다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매는 40대 이후에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아 틀렸어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 기억력 아직 살아있네요. 살아 계시네요. 아주 급발성 치매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발성 질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유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수도 있겠죠. 가능하군요. 그렇죠. 와. 예. 알겠습니다. 아무도 지금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젊으면 괜찮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일단 내겠습니다. 원장님이 중간중간에 많은 공부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치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다. 저 알아요. 예스입니다. 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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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4가지 종류 얘기하셨죠? 네, 4가지 종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어떤 예. 트라우마도 일종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뇌는 정말 우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신비한 영역이긴 하지만 또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뇌 자체만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몸에 대한 어떤 반응을 통해서 뇌가 네.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봐요. 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몸의 어떤 시그널을 읽고 뇌가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허. 보면 이제 뇌에서 뭔가 명령을 해서 우리가 움직인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렇죠. 몸의 상태에 따라서 뇌가 또 그렇죠. 예. 근데 그 신호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통증이야라고 내보내요. 그게 파이브로마이알지아예요. 통증인데 사실 굉장히 실제로 아무것도 심한 아닌데도 근육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머나.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깊이 있게 치매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하고 우리 건강과 또 몸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6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지금 현재 있다. No, 없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약이 쓸데없는 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다른 옵션이 있는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신경내과 의사분이 닥터 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위닝 오프를 합시다. 왜냐면 도움이 안 되니까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네, 어메이징한 네. 센터고 그래서 그
함부로 이렇게 뭔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플렉 쪽을 이제 다스리거나 단백질을 좀 지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모든 몸에 대한 여러 가지는 다 고치는데 이 뇌가 이게 진짜 이게 그죠?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죠. 정신을 지배하는 우리 음. 뇌 앞으로 정말 좋은 약이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또 어떤 방법들로 이걸 또 치유할 수 있을까도 많이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자, 7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다. Yes. 오! 드디어 예스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무슨 로또 맞힌 듯이. 그래요? 정말 관계 있어요? 그럼요. 오. 제 건강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혈당을 낮추는 식습관. 혈당이랑도 관련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디테리언 다이어트나 음.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리고 간헐적 단식. 그거는 정말 다이어트 할 때 많이 하잖아요. 16시간 금식 그다음에 8시간 먹는 거를 언제 하세요, 지금도? 저는 20년이 넘었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게 유지를 하시는구나. 그냥 이 상태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두 끼인데 한 끼는 팬데믹 터지면서 샐러드로 대체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생활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피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이 이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것 어머, 같아요. 정말요? 간헐적 단식이 그러면은 건강상 어떤 피의 어떤 맑음을 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뭐가 있냐면 예, 뭔가요, 이게? 우리가 안 먹는 16시간 중에서 그런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좀 아껴야지. 그런 게 생겨요. 각성이 되다 보니까 노화세포, 너는 조금 빠져줘야 돼. 에너지를 먹지 마. 그 다음에 암으로 갈 수 있는 세포들. 너도 자리 차지하고 너 나쁜 애니까 너 빠져. 그리고 그다음에 병든 세포. 그래서 우리가 아낄 만큼 최대한 간소화해서 필요한 것. 그러다 보니까 노화로 가는 혹은 그 염증 혹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 염증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줄어들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에 탄력이 생기고 그리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근력도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셜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행동과 그리고 꿈도 건강하게 꾸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야 좋은 현실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정말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가 오면은 몸도 함께 건강을 잃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지기능의 변화라는 거는 감정도 어느 정도 환자가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는 단계에서는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판단력을 통해서 행동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또 느려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치매로 인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돌아가시는 그걸 보게 되면은 그 호흡에 또 문제가 생기세요. 음식물을 삼키는 방법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이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 그러면 아스피레이션이 생겨요. 이게 아. 다른 데로 넘어가서 해열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오죠. 그리고 잘 넘어지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쪽 발을 디뎠는데 다른 쪽 발 디디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실 수도 있고. 그 판단이라던가 사고라던가 그게 없어진다는 게 상당한 너무 거예요. 슬퍼요. 요거는 여태까지 해왔던 판단과 automatically 우리 몸속에 어닥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들을수록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그죠?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자, 9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치매는 초창기에 자신이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때 가야 되네요, 병원에. 그렇죠. 이제 이제 인식을 하는군요, 처음에. 내가 항상 근데 아는 길이고 항상 다녔던 길인데 처음 가는 거 같이. 갑자기 중간에 전혀 모르겠네. 낯선 듯한 공황이 오겠죠. 그렇게 될 경우. 그리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 어떤 앵자리,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조바심도 있을 수 있고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이 이제 표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난폭해지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쁜 치매 뭐 착한 치매 막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아. 앓기도 하십니다. 여러 네. 가지 종류로 발현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해졌고 아니면 다시 새로운 우울증이 생겼고 성격이 바뀌었고 그럼 한번 내원하셔서 어. 치매에 대한 검사하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네. 내가 좀 성격이 원래는 참 내가 유순했는데 갑자기 뭔가 화가 나고 막 주위에서도 너 좀 이상해졌어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그냥 평범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이외에 뭐 프론탈 로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럼. 가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yes or no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가 오신 분들을 이제 대할 때 이제 어떤 태도인데요. 예, 사실보다는 감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럼요. 맞아요? 네. 어. 그래서 공감해 드려야 되고 음. 어머니 치매세요 그러면은 환자가 인정 안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그 치매 환자들은 말 참 잘하시거든요.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은 예. 지나간 당신의 젊은 나 프로페셔널게 네. 일을 하셨었으니까 너무 너무 멋지게 오. 정말 스피치에 가까운 말씀을 오. 하셨어요. 치매이신데도. 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다 갈 때 되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유가 조금 그 오신 이유가 좀 이상해가지고 가족들의 컨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날짜 물어보고 지금 그 환자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현재 대통령 물어보고 근데 그 한 20년 전의 세월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네. 정말요. 네. 멋져요. 뭐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오. 화장도 곱게. 근데 이제 몇 세 정도 되셨던 음, 시기죠? 60대 말 70대 초. 네. 그 정도인데도 벌써. 네. 그런 분들은 벌써 50대나 40대 그러네요. 말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치매가 지금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이거죠. 현재 메디케어나 인슈런스 보험 시스템은 증상의 발현 혹은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에 대한 케어는 하지만 프리벤티브 메디신 거기에 대한 건 굉장히 리밋돼 있어요. 그래서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에서 과연 얼마만큼 메디케어나 인슈런스의 커버리지를 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설령 테스트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라도 알아서 네.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혹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치매에 대해서 얘기할수록 뭐 아직까지도 뭐 어떤 방법이 막 저희 눈앞에 막 펼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얘기할수록 약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쉽지 않은 병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 비탈리 헬스에서 또 하시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의 형식으로 한번 우리 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비탈리 헬스에서는 이 노화 방지 클리닉 안타에이징 패키지의 일환으로 치매에 대한 케어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몇 주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검사, 설문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피 검사도 있고 MRI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피 검사 중에는 비타민 검사 혹은 염증 수치 검사도 있고 그리고 환자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의 맞춤형 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체중이라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매니지먼이 어느 쪽에 포커스 하느냐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웨이트 매니지먼을 통해서 당과 그리고 인슐린 정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도모해 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생활 습관을 상의도 드리고 그것을 코치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비타민 B그룹과
그리고 글루타다이온, 한국말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데 그 물질이 우리의 그 염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양 상태 혹은 뇌 신경의 건강 상태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강시켜주고 가장 그리고 저희가 포커스하는 게 호르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호르몬을 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호르몬은 우리가 아까 그 리스크하고 베네핏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갑자기 찾아오는 호르몬의 데피션, 말하자면은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는 많은 트라우마, 말하자면 그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섹스 호르몬이라는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혹은 테스토스테론을 현재는 뉴로엔도크린 호르몬, 말하자면은 신경 내분비계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지금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이런 모든 프로토콜은 베이스가 리코드 프로토콜이라는 닥터 데일 브래슨이라는 UCLA 교수님의 프로토콜의 창시자시죠. 그분의 프로토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Mild Cognitive Impairment이라는 이제 시작하는 치매 초기에 아주 가장 큰 효과가 큰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